안녕하세요. 소빙하기 연속입니다. 나사의 지구 관측소에서 기원 후부터 2000년간 지구 온도가 가장 낮았던 소빙하기를 조사했는데요. 3번의 추위 간격을 관찰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1650년 경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1770년 경이었고 나머지 마지막은 1850년이었습니다. 이 소빙하기 때는 흉작으로 인한 기근 현상이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아사자가 상당했습니다. 프랑스 대기근은 1693년에서 94년 사이 일어났고요. 바로 뒤이어서 다음 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대기근이 일어났고요. 또 스웨덴에서도 대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스웨덴의 대기근과 같은 시기에 1696년에서 97년 사이 핀란드의 대기근은 정말 심각해서요. 사망자가 전 국민의 30%에 달할 지경이었습니다. 소빙하기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1658년에는 스웨덴 군대가 겨울 바다 얼음 위를 걸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1794년에서 95년 겨울은 특별히 추웠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네덜란드를 공격할 때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진격했고요. 네덜란드 항만을 얼어붙었기 때문에 함대가 얼음에 묶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빙하기의 기후 탓에 네덜란드가 패배한 거죠.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에서 눈폭풍이 아주 심해서요. 17세기에는 한 번의 겨울 동안 8번의 눈폭풍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소빙하기 사건들이 있고요. 또 유럽인들이 미 대륙으로 이주한 시기는 소빙하기와 겹쳐지고 있는데요. 미 대륙 정착 초기는 가장 추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후 조건 때문에 이주민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럽과 기후가 비슷하리라 예상했지만 소빙하기의 영향 때문에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운 환경이었습니다. 춥고 건조하니까 가뭄이 큰 문제였죠. 그래서 기근은 심했고요. 북미에 정착했던 유럽인들은 극한의 겨울 추위를 보고했습니다. 1608년에는 6월인데도 미국의 5대호 중 하나인 슈페리어호 연안에 얼음이 남아있음이 보고되었었고요. 1780년 겨울은 뉴욕 항이 얼어서 사람들이 맨하탄 섬에서 스테튼 섬까지 걸어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대륙에서만 소빙하기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시아를 비롯한 지구 전역에서도 환경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20-30년 동안 춥고 건조했다가 또다시 그 기간만큼 반복해서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국 남동부의 장시성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랐던 오렌지가 흉작으로 버려지는 등 기후 피해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요, 명나라가 쇠퇴한 원인이 소빙하기로 인한 가뭄과 기근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과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소빙하기 원인을 따져보자면요, 먼저 태양광선 유입량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 활동성이 아주 낮았습니다. 이때는 태양 흑점수가 가장 적었고요. 태양 활동이 미약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선 유입량은 줄었고요. 한편으로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재가 덮으면서 지구 온도를 더 낮추기도 했습니다. 해류 흐름 변화도 있었고요. 공중 궤도상의 변화로 인해서 태양과 좀 더 멀어졌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소빙하기를 겪으면서 인류는 산업사회로 들어섭니다. 새로운 제조업으로 전환되었던 산업혁명 기간은 1760년에서 1820년까지 또는 1840년까지 기간을 말하는데요. 소빙하기가 끝나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추운 기후가 산업기술 변화를 이끈 원인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석탄을 태우면서 방출된 검은 탄소는 빙하를 녹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고요. 기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소빙하기를 마감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사회 진출 후에 온실가스를 다량 방출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